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그 손정민 군 사건에 대해서 조금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위 이제 그 어그로 끄는 유튜버들 손정민 군 그 사건에 대해서 어, 막 내가 뭐 공개했다, 내가 드디어 뭐 해냈다, 뭐 발견했다. 라고 하면서 뭐 자화자찬, 침소봉대하는 유튜버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많이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구독 취소할게요. 구독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구독 취소할게요. 취소하셔도 뭐 저한테는 뭐 하나도 영향이 없어요. 애초에 이걸로 뭐 1원 한 푼 돈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하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또 이제 댓글들도 또 막 그렇게 좀 달리더라고요. 얼마 보지도 않는 채널인데 댓글들도 이렇게 조금 달리던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알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크게 오래 가지 않아 가지고 조금 그 분위기랄까 이게 조금 좀 바뀌는 것 같은 게 오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룬다고 하는데 아직 보지 않았으니까 방송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방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제가 예측하건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타살보다는 조금 그 사고사에 더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저는 아, 뭐 예전에 먼저 올렸던 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사건 현장에 한 두 번 정도 제가 가봤습니다. 실제 일단은 뭐 집이 가까워가지고 간 것도 있고 또 사건 현장을 보지 않고 그냥 뭐 이거는 사고사다 뭐 타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제 성격상 조금 좀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볼 겸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어, 아무도 이제 그 뭐 타살을 주장하고 이런 분들이 간과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이렇게 찍어서 올렸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슬로프가 이렇게 돼 있죠. 사건 현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경사가 조금 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물가까지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각이 진 많은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물에 들어가기 전에 뭐 많은 음모론들이 있지만 누군가 이제 손정민 군을 죽여가지고 물 속에다가 이제 수장을 시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뭐 그거 말고도 뭐 별의별 설이 많더라고요. 그 경사진 슬로프 그 위쪽에서 밀쳐가지고 떨어뜨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뭐 다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체 하여튼 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가지고 이제 뭐 물에 이제 일단은 뭐 사체건 기절했건 입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그 범인으로 지금 뭐 지목하는 게 네티즌들이 그 지목하는 게 이제 친구 그 A군이지 않습니까? 근데 A군이 술에 취했다는 거는 명백해요. 그거는 뭐 CCTV 여러 가지 CCTV들이 다 보여주고 있고 어떤 유튜버는 무슨 뭐 3단 펜스를 뭐 넘어가지고 저거 넘어가는 모습을 봐라 뭐 막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끄는데 그거는 아주 그 여러 가지 CCTV 중에 아주 지엽적인 단편적인 부분이고 그걸 갖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저거 술 취한 거 아니다. 뭐 전문직 종사자가 왜 담을 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배상훈 그 프로파일러 경찰 막 비판하셔서 뭐 강의도 잘리시고 뭐 이랬다는 그 프로파일러도 본인은 실시간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유튜버들한테 낚이지 말라. 응? 별것도 아닌 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거를 막 굉장히 뭐 큰 어떤 증거인 양 막 부풀려 가지고 어그로 끄는 그런 유튜버에 낚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프로파일러도.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로 아주 단편적인 것 같고, 막 내가 해냈다, 이거 봐라, 이게 증거다라고 하는데요. 사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경찰은 이미 그거 말고도, 그 CCTV 말고도 여러 가지 CCTV를 다 종합적으로 한번 봤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뭐, 그 손군 친구가 실제 막 이렇게 토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아파트, 자기네 아파트 뭐 주차장 가가지고 거기서도 토하고, 이런 CCTV를 다 봤을 거예요. 거의 그 친구 그 A군 변호사 입장문에도 나옵니다. 그거는. 그리고 뭐 심지어 뭐 혈액 샘플 같은 것도 분명히 다 채취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과수 같은 데서. 그래서 술에 취했다는 거는 뭐 명백한 거죠. 그거를 부인하고 어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술에 취했다고 봤을 때 이게 보통 사람의 체중이, 저는 손정민 군 체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60kg은 넘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대충 이렇게 보니까 키랑 뭐 체형이나 이런 거 보니까 한 60kg 이상은 나갈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 말기 환자신데 아주 스키니하거든요. 그러니까 뼈밖에 없으신데도 한 40kg는 나가세요. 39, 40kg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뼈밖에 없는데도 병원에서 제가 간병할 때 이렇게 뭐 체위 변경도 하고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다 망가졌어요, 제가 지금. 힘든데 손정민 군은 저거잖아요. 20대 팔팔한 그 젊은, 몸의 근육량도 제일 많을 그런 시기인데 뭐 한 최소한 65kg는 될 것 같아요. 얼추 봐도. 근데 술에 취한 친구 A가 그거를 뭐 밑으로 그 한강변 밑으로 뭐 밀쳐 넘어뜨렸건 뭐 무슨 약을 먹였건 뭐 독사를 했건 뭐 주먹으로 때렸건 칼로 찔렀건 간에 일단 뭐 의식을 잃게 만든 성인 남자를 그거를 밑으로, 그 둔턱 밑으로 넘어뜨린 다음에 자기도 내려가 가지고 그거를 끌고 한 65kg 정도 되는 손군을 잡아 끌고 물속으로 같이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익사시키려면은. 근데 이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 발생 지점을 가보면요. 일단 바위들이 쭉 있어요, 바위들이.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서도 이게 어떤 뭐 동해바다 같이 이렇게 갑자기 쑥 깊어지는 그런 지형이 아니라 상당 부분 들어가서도 계속 물이 낮아요. 수심이 깊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게 시신이 잠길 정도로 가려면은 이 친구 A도 상당 부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술 취한 사람이 한 65kg 되는 무게의 사람을 질질질질 끌고 거기까지 물속에 깊숙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거기 반포 잠원지구에 사람이 새벽에도 상당히 많죠. 뭐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뭐 인라인 타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사건 발생 직전에 그 사진 찍힌 그것도 보면은 손군이랑 저기 말고도 술 먹고 이런 젊은이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밤에 가보면 그 사람 항상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명을 끌고 처벙처벙 대고 있으면은 목격자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소리도 들리고 막 해가지고. 그리고 일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 상태에서 그걸 60kg 이상 되는 성인 남성을 끌고 물속에 수장시키려면요. 그게 어떻게든 이제 몸에 남겠죠. 저기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근데 이제 뭐 타사를 주장하는 이제 분들 말하는 게 티셔츠가 늘어졌다. 뭐 물에 젖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에 젖어 있는데 왜 티셔츠만 얘기를 합니까? 토끼굴로 나올 때 그 반바지 모습 보면요. 안 젖은 게 뻔히 보여요. 하나도 젖지 않은 게. 제가 그거 어디다 이렇게 쓰니까 뭐 물구나무 서기에서 들어갔다 뭐 일단 뭐 웃기려고 하는 소리겠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어디 뭐 상처라도 나왔을 텐데 거기가 이제 돌밭이 그냥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뭐
여러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그것도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을 끌고 거기 물속에 입수를 한다? 분명히 자빠졌거나 어디 뭐 상처가 있거나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다리 위에서 누군가를 밀쳐가지고 빠뜨리는 거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을 해요. 그거는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익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완만하고 입수 직전까지 이렇게 돌멩이 돌밭으로 돼 있고 거기를 뭐 의식을 잃은 사람을 끌고 힘들게 물속에 입수하고도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익사까지 가려면은 안 그러면은 그 강가 변에다가 그냥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로 시신이 끌려가지를 않으니까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익사를 시킨다? 물에 휩쓸려가게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왜 양말에 있는 토양을 왜 받겠습니까? 이거는 자력으로 어느 정도 지점까지 강물 속으로 자력으로 들어갔다. 그게 아닌가? 그렇다. 이거를 분간하기 위해서,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 국가수 사람들도 아무리 경찰 욕하지만, 그래도 평생 그쪽 짬밥으로 연구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런 포인트를 뭐, 이렇게 유튜버보다 못 잡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리에 그 어떤 수심 한 10m 지점까지 거기에 있는 토양과 뭐 토질이 같은가 안 같은가 이거를 봤을 때 그 양말에서 그게 검출이 됐다. 그리고 또 목격자도 있죠. 낚시하면서 어? 뭐 수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강가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이런 사람을 봤다는 그 목격자가 또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일곱 명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홉 명인가 일곱 명 그 정도 되죠. 또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거기서 80m 떨어진 지점에서 낚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밤인데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하는데요. 이쪽 한강 쪽에서 그러니까 저 고수부지 쪽에서 한강 쪽을 보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한강 쪽에서 고수부지 쪽을 보면 잘 보입니다. 왜? 굉장히 밝으니까. 굉장히 밝죠. 거기 뭐 가로등도 있고 한강 고수부지 쪽은 밤에 항상 밝아요. 거기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어두컴컴하지가 않습니다.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잠원 반포지구는요 주차장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해가지고 굉장히 밝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초소 생각하시면 잘 아실 겁니다. 어두운 쪽에 우리 진지가 있지만 GOP 같은 데 가면은 빛을 엄청나게 그 비무장지대 DMZ 쪽으로 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 일종의 뭐 캔들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촛불을 켜놓으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 위에서 한강 둔치 쪽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누가 물속에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거면은 80m 떨어져 있어도 굉장히 잘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낮보다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캔들 이펙트라는 게 이제 어두운 곳에서 양초를 켜놨을 때 잘 보이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이게 누가 죽여가지고 그 송군 친구가 단독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송군을 끌고 물귀신 작전까지 물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익사를 시킨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예, 그건 좀 무리가 있어요. 좀 뭐 수심이 뭐 애초부터 깊은 막 동해바다 같은 데서 그랬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아니면은 뭐 마포대교 같은 데서 뭐 떨어뜨려 가지고 뒤에서 밀어 가지고 그렇게 떨어지면은 뭐 익사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를 그 한강 잠원지구 반포 잠원지구에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그것도 또 술 취한 사람이 맨정신이 아닌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둘 다 술 취해 있었어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이 그랬다고 보기에는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따져도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초부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더 다수기 때문에 많이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불과 이틀 만에 전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넷 여론을 보니까 그
가장 선봉에 서가지고 이런 음모론 제기하는 유튜버가 불과 한 2, 3일 만에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바로 이런 거 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확보해야 된다 하면서 후원을 막 저기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 네티즌들한테. 근데 이미 슈퍼챗 같은 걸로 받은 그 금액이 보니까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변호사 선임 뭐 어쩌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똑같이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는 그 신의 한수 신혜식 씨도 이걸 대충 사태를 대충 본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한 인터넷 미디어 한 20년 짬밥에 대충 보면 모르겠습니까? 뭐가 옥석인지를 구분을 잘 하시겠죠. 그랬더니 오늘 바로 이제 욕을 받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막, 순양아치다. 그런 놈들은 뭐, 속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나오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자정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직도 그 맹신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뭐 경찰의 뭐 초동수사, 초동대처 미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친구 A군의 뭐 행적 중에 이제 손군의 아버지가 제시한 건데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아무래도 같이 취했어도 술에 만취가 됐어도 조금 좀 친구를 조금 더 찾아보고 좀 챙기고 이랬으면은 이런 불상사까지 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뭐 미필적 고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송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애들 둘이서 가가지고 아싸리 둘 다 죽었으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어, 내 아들은 죽고 말도 안 되게 정말 술 먹자고 불러낸 놈은 살고 이랬으니까 당연히 억울하시고 또 그 과정이 뭐 이렇게 석연치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모으고 또 소위 이제 어그로성 그 선동을 하고 정말 누가 봐도 별게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아닌데 그런 걸 막 침소봉대하고 과장해가지고 유튜브 조회수 올리고 저는 이거는 진작부터 제가 비판을 했죠. 벌써 2주 전부터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하면서 제가 계속 같은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많이 이제 그 어떤 그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참 댓글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참 아직도 좀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한강에 가가지고 자기 일처럼 막 그렇게 막 울고 통곡하고 포스트잇 붙이고 이런 분들을 막연히 그냥 비난할 건 아니에요. 다 그 어떤 측은지심이 있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공감을 하고 막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래가지고 다 선한 마음에 그러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어, 근데 이런 걸 좀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뭐 비난만 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 또 제가 또 저는 이제 뭐 이런 거 뭐 그냥 이건 좀 아닌데 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를 그냥 여기서 해소하는 그런 거 의미 이상 이하 아무것도 아닌데 댓글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너무 힘들었을 때 이렇게 넋두리를 한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근데 그걸 또 기억을 하시고 어머니 또 안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어,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원 생활을 하신 지 이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돈도 엄청나게 많이 썼고 진짜 여러분들 상상 못하게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저 같은 전철을 밟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게 되면은. 근데 막상 예전에 집에 계실 때는 그때는 제가 어머니를 좋은 요양병원으로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죄스러움을 갖고 있었어요.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는데 어? 요양병원 가면은 재활도 하고 아주 진짜 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고 좋은 뭐 어떤 그런 의료적인 처치도 받고 해가지고 몸이 아주 좋아지실 텐데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저런 걸 못 해드리는구나 하고 막 죄책감을 가졌는데요. 지금 한 1년 정도 가까이 어머니를 그렇게 병원에서 병원 신세만 지게 해놓고 제가 느끼는 거는 차라리 집에서 모시는 게 낫다. 집에서 모시는 게 낫다. 이건 이제 제 위주에서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 노인 당사자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병원들이 뭐 요양병원들이 막 선전은 그럴싸하게 하죠. 뭐 재활 치료도 하고 뭐 물리치료사도 있고 뭐도 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가면은 그냥 중국인 간병인 한두 명 있고 그냥 마루타 같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 비참합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근데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시던 분이 요양병원 가가지고 3개월 만에 마루타 같이 통나무 같이 초점 다 풀리고 입으로 드시던 분이 입으로 못 드셔서 콧줄로 드시고 그나마 조금 걸으셨던 분이 걷지 못해가지고 와상노인 상태가 되고 이런 게 아주 비일비재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당사자 그 본인 당신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같이 이 중심 정맥관 잡아가지고 거기서 피 뽑고 피 검사하고 뭐 수치 봐가지고 뭐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맞는 약 집어넣고 뭐 염증 수치 높으면 항생제 집어넣고 뭐 영양소 하나 뭐 결핍돼 있으면은 또 링거 영양제 링거 맞고 하루 종일 누워 있고 누가 말 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최근에 일본인 의사가 쓴 평온한 죽음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연명하면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면서 요즘 코로나라서 면회도 안 됩니다. 뭐 임종 때에 가서나 뭐 그때 부른다고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 전에 좀 집으로 모셔가지고 여생을 저의 어떤 품 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또 자식된 도리 입장에서도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안부를 뭐 누군지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의 어떤 어머니 안부를 물으시는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어머니를 이렇게 집에 모셔가지고 제가 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케어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제가 혼자 다 해야 되는데 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또 이걸 뭐 서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뭐 저런 거 물건을 하나 사고 그러니까 의료기를 집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또 의사의 어떤 뭐 처방전도 있어야 되고 소견서도 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발품을 또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탈모도 원형 탈모도 오고 막 그러는데 그 일본 의사가 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자식된 뭐 마지막 그 저거로 돌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이런 글을 써 놓은 걸 보고 예. 뭐 피할 수 없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토요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